ISTJ.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이렇게 16 후보분들이 모두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또 PBC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가장 최우선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사회가 적법하고 합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SFP.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역시도 저희 공약에 보면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되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CCTV 등등 때문에 우리들의 프라이버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우리 모든 분들은 개인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ESTJ.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위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저는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법 위에서 이 대중들을 소위 개돼지로 보면서 군림하고자 하는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입니다. 물론 이 듣기 굉장히 거북한 단어죠. 저도 들었을 때 굉장한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모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바로 이 풍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같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잘 수용해서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대중들을 바라보고 법 위에서 군림하고 반칙하는 적폐 세력들을 저는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미 헌법이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행,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ESFP. 최근에 N분기 연속으로 순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바로 이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 순수출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팩트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몇몇 후보분들께서는 이제 흠집을 조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정부도 완벽한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얼만큼 핵심 요소, 핵심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죠. 흠집을 내서 그래야 또 이런 네거티브로 나가야 선거에서 조금 더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전략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까지도 대통령을 할 자질이 있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ESTP. 아니 후보님 그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N분기 연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잠시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출은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네. 근데 이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이 늘어서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수입이 줄어들어서 순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수입이 줄어서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우리 제조업 기반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말씀하시면은 이런 것이야말로 이 거짓 선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ENFJ. 지금 후보분들께 약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선거 전략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뉴스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 화두가 된 게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강력범죄 아니겠습니까? 살인, 강도, 강간
아주 이런 흉악범죄들이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력 좋죠? 맞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범죄당하지 않을 자유, 범죄당하지 않을 권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바로 정부가 공권력이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율도 심지어 경제성장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ISTP,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 정책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자면은 이 100분 토론이 아니고 1000분 토론이 돼도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이 제 선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물론 그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저희가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도 있고요. FM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책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INFP, 사회자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공약에서는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거 캠프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한국 사회에 대한 지적도 있고 제 공약에 대한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도 이것들을 충분히 수정과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틀렸다고 하기보단 이제 다르다. 이 다름을 인정해야 또 이 대통령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나와 다르다. 나의 논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는 옳고 나는 틀리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으로도 번질 수 있다. 저는 물론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먼저 그런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다른 기준에서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 공약이 100% 맞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기준에서 보실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과연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주체적으로 투표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ENTJ, 저는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 내 편 만들어 싸우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엔터프레너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 돼. 허튼 생각이야. 저는 그런 사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엔터프레너십입니다. 꿈을 꿨을 때 부모가, 사회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구조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스스로 이 엔터프레너십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ISFJ, 우리 후보님께서는 과거 인터테인먼트 정부 때 우리 야당의 핵심 선사 아니셨습니까? 당시 음주시 과중 처벌 개정안에 대해서 이 법사위에서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16일쯤인가 이제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통과가 되어야 될 개정안이 우리 후보님 때문에 아직도 계류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어찌 보면 당시에 권력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남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가운데 물론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셨는데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 내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낙수 효과라는 건 멀쩡하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거는 저는 사실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후보님이 맞나 상당히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INTP.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아마 각 캠프에 계신 경제 정책 전문가분들에게 좀 자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사실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분들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이 양쪽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죠. 제가 거기 계신 캠프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낙수 효과 언급하셨죠. 이미 2015년 IMF에서는 이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다 라고 유사과학에 대한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이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수록 이후 5년간의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틀린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유사과학 취급을 받게 된 지 오래된 그런 낙수 효과를 언급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학교 교과서 수준이구나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ESFJ. 다들 여기서 다투자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들 무슨 국민 통합, 화합 외치시면서 여기서는 무슨 이렇게 너무들 다투시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나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접근일까? 이런 생각이죠. 과연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그다지 야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더욱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야망이 있거나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INFJ.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우리 한 국가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리더를 강조하는 걸까요? 자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70년 인생을 통틀어 수많은 조직을 일컬었고 수많은 조직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조국의 미래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리더가 팔로워보다 중요하다는 뜻인가? 이 국민보다 중요한 대통령 위화감 드는구만. 괜히 얘기했나? 괜히 책 잡히진 않겠지. 나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겠지 뭐. 괜히 꼬투리 준 것 같아. 기분 좀 그렇구만. 실수했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어차피 인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겠어? 힘내자고. ENTP.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란 팔로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인스타도 팔로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공식 계정 팔로워만 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한류 스타 그룹 픽뱅의 G드래곤인가요? 이분에 비하면 굉장히 적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언제부터 이 리더를 외치는 것 자체가 마치 이 팔로워는 가치가 없다. 리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쓴 이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양반이 중요했죠. 그 아래 서민들은 그저 그 양반을 위해서 공납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국가란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에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줄 만한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팔로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인스타에 무엇을 올리면, 나의 정책, 불만사항을 올리면 그것을 팔로우해주고 들어주고 스크랩해주는, 그리고 그걸 널리 알려서 정책에 반영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두 인스타 계정이 있으시면은 제가 모두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마팔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국민 여러분들 모두의 팔로워가 된 그 순간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J. 국가란 국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합법적으로 이양받은 독립된 조직을 우리는 정부라고 하죠. 이 정부,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이죠. 실제로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왜 여태까지 국민들의 니즈에 맞게 다 못했냐?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부서 구성만 봐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에 형성된 정부 구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정부 구조, 히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무단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시스템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구조들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개선안을 이미 만들어놨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제시해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아 지금도 수정 중입니다. 왜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에서 근로시간의 20%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조적인 변화가 구글을 오늘날의 거대한 대단한 그런 공룡으로 만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요. 허허. 정부 부처 구조부터 이 정책부터 혁명해내지 않으면은 감히 어떻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알고나 하는 말씀이십니까? 허허. 이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다음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겁니다. ENFP. 말씀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만 마치 제왕적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서를 뜯어고치고 산업을 정부가 손을 대서 주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정부가 모든 것에 손을 대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건 이제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허허허허. 이 가수 G.O.D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촛불 하나를 밝히니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이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대한민국이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둡죠? 예. 이 여러분들 옆에서 촛불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물론 요새는 LED 촛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좀 나와가지고 전 처음에 보고 이거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예, PD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꼬여가지고요. NG를 내고 다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후보님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